안녕하십니까. 부정훈련관리센터 윤영관입니다. 오늘 통합심사 설명해 드리신 내용 바탕으로 이제 과정 설계하시고 과정심사 받으셔가지고 인정받으시면 훈련 운영하실 텐데요. 훈련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좀 무리한 과정 설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훈련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제가 10분 내외로 훈련 과정 운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배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19년 상반기 일제점검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로 배우는 훈련과정 운영 유의사항, 최신 부정훈련 예방 콘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년 상반기 일제점검 주요 결과인데요. 저희가 올 2월부터 약 2개월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과 정부 합동으로 직업훈련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는 총 94개 기관 중 56개 기관에서 규정 위반사항 112건이 확인됐고요. 위반사항은 보시는 도표 같고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훈련 내용 미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그 포털 사이트에 부패예방감시단을 뉴스 검색하시면 이 관련된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설관리, 그 다음에 장비, 재료, 그 다음에 교강사의 수업 중 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만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넓은 강의실로 인정받고 훈련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훈련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훈련 강의실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벽을 세우고 창고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공구를 보관하는 공구실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인원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돼서 좁은 강의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현장 점검 시 강의실을 임의 변경한 사항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인정받으신 장소 그대로 운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바른훈련이라고 보시면 최초 인정받은 훈련 장소 면적을 임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훈련 장소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는 변경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훈련 장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면적이 아닌 실제 면적을 꼭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 측정 시 기둥, 창고 등 제외하고 그 실질적인 사용하는 바닥 면적을 꼭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 유사 사례를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도 이제 학원 내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도면에 기재된 면적을 그대로 이제 과정 심사 때 넣은 거죠. 근데 실제 지도 점검이나 이럴 때 측정해 보니까 실면적은 20%나 이제 작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인정받은 내역을 위반해서 훈련 장소를 활용한 것이 돼서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 심사에 설계하시고 심사 신청하실 때 꼭 돌아가셔가지고 훈련 강의실의 면적이나 이런 게 정확한지 한 번씩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비 및 재료 관련돼서 사례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장비인데 이제 대형 굴삭기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굴삭기가 고장납니다.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유지관리비도 좀 드니 좀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는 거죠. 소형 굴삭기로 실습을 진행하고 이제 훈련생은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요.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훈련 장비는 언제든지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장난 장비는 좀 신속하게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리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훈련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것들은 꼭 그 당시에 기록에 남겨두시고 관할 고용센터 이러한 사항들을 신고하신 후에 조치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고장으로 시간표 변경 신고 관할 고용센터 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 방지
하셔야 되고요. 훈련 과정 회차 증설 시 활용 가능한 장비 수량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례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도 이제 훈련 정원에 맞게 고가의 드론 장비를 계획해서 구입하는데 회차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간대에 드론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적은 드론 활용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규정 위반이 발생돼서 부정훈련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훈련 장비도 실제 보유하셔야 되고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교재 같은 것도 현장에서 제가 나가다 보면 교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과정 설계단에서는 이점을 생각해서 많은 교재를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NCS 모듈 교재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NCS 모듈 교재를 다 넣는다거나 하는데 실제 훈련 장소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 과정을 편성하는 사람과 훈련을 강의하는 사람이 또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정받은 교재와 별도로 강사들이 자신의 강의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훈련생 수강평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강사 개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최근 시험 볼 때만 본다던가, 그다음에 학원에서 주신 교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수강평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인지하면 당연히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설계 시에 꼭 실제 활용할 교재를 과정에 편성하셔야 되고요. 완성된 교환을 꼭 책자 형태로 배부하셔야 됩니다.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교재로서의 활용의 어떤 적정성이 낮기 때문에 꼭 교재로, 유인물이 아닌 교재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님 관련된 사항인데요. 훈련 시간에 훈련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강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훈련생한테 어떤 걸 지시해 놓고 이수사평가 자료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주 자리를 비우신다거나 핸드폰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꼭 지도감독실 발견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하고 꼭 대화를 좀 하셔가지고 훈련 시간에는 꼭 자리도 비우지 마시고 지정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시키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거나 강의실에서 행정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훈련 작업 구분하기는 이제 훈련생은 이제 돈 주고 저희 국비에 지원받는 이 교육비를 내고 받는 훈련생들이죠. 그 훈련생들을 훈련기관의 어떤 이점을 위해서 노동을 시킨다거나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고, 실제 이게 수강평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타일 자재를 들어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그걸 나르느라 진이 빠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정리정돈까지는 이해하나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이 할 일은 꼭 훈련기관이 하셔야 되고요. 청소 참여나 이런 것들, 조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정리, 자리 정리, 주변 정리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 컨텐츠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훈련생이 알아야 될 12가지 에티켓에서 리플렛들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걸 배포한 이유는 훈련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훈련기관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벌어지는 부정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좀 작성을 했던 거고요. 이 배포 이후에 이거는 동영상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고요. OT 때 활용하시면 조금 훈련생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사항들을 좀 OT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셨거나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부정훈련 관련된 영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 공모전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훈련시장 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훈련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